네. 자, 창업을 하는 상당히 많은 아이템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자, 창업을 하려면 제가 우선 ERIS에서 얘기했듯이 우선은 창업가, 얘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창업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양성될 수 있을까? 아니면 타고나는가? 창업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후천적 교육 통해서 창업 교육이라든지 뭐 사회가 교육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타고나는가? 아니면 이거는 특별한 교육과 관계없이 아무래도 선천적인 자질이 되게 중요한가 등등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창업을 하려면 뭔가 창업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 왜 창업을 할까? 창업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날 많이 논의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동기가 창업 동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본인이 뭔가 자아를 성취하고 싶어. 또는 이거를 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를 갖다가 주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를 자아 성취라고 해요. 이거를 통해서 뭔가 삶의 의미, 내가 살아있는 자아를 성취하고 싶고 뭔가를 꿈을 실현하고 싶어. 또 두 번째는 동기는 동기인데 그 자아 성취 중에서 나는 확실히 내 꿈은 돈이야. 돈을 많이 버는 이게 수단이야. 또는 돈을 많이 버는 하나의 그 사다리로, 계단으로서 가장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계형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돈을 벌기인데 이거는 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이 창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창업의 목적인데요. 그게 아니라 이거 해야 목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생계형 창업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것들은 보면은 이제 우선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런 세 가지 이유들 중에들 많이 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자아 실현. 두 번째는 그냥 확실하게 돈을 많이, 경제적 동기. 세 번째는 경제적 동기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경제적 동기이긴 한데 거의 뭐예요? 생존형 창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창업 동기들 가지고들 많이 이제 우리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창업 그 비율들을 따져보면은 우리나라의 창업 비율 자체는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창업 비율은 낮지 않은데 창업 중에서도 비율은 낮지 않은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비율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내용이거든요. 숫자. 창업의 숫자 자체는 우리나라가 창업에 관한 대단한 뭔가 뭐 이렇게 도전적인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창업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많은 창업이 생계형 창업이 많아요. 생계형 창업이 많아요.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라는 건 뭐 자금과 아이템에 관한 준비가 부실하거나 약해요. 그럼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은 사업 실패로 이어져요. 사업을 위한 준비, 특히 자금이나 아이템에 관해서 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음악을 하든 문화 관련 창업을 하든 아니면 뭐 IT 창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창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창업들이 그 외국에서는 또 비교 대상 국가에서는 준비를 오랫동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준비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부실 창업이 많다. 부실 창업이 많다는 얘기는 준비가 부실한 거고, 준비가 부실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업 이후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생계형 창업이 많아서 그렇다. 생계형 창업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준비가 없었다. 그리고 생계형 창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외국에서 나름대로 창업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창업 관련된 자금 부분 같은 경우 자금이 실제로는 자금에 관한 리스크를 망하면 내가 다 무한정 책임으로 망한다는 경우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대주거나 공동으로 자금을 구성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실패했을 때 내 살림이나 내 자산이 거덜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창업에는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인데 생계형 창업에는 결국 뭐예요? 무한 책임을 지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한 책임을 지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한 책임을 지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만일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이 다 본인한테 돌아가요. 그럼 이게 다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하게 되니까 뭐예요? 실패 이꼬르 개인에 대한 실패가 뭘로 이어지냐면은 사회적 창업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에 엑셀러레이터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만 더욱더 고착화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창업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창업 동기로부터 뭐가 연결되면 창업 환경을 또 창업 생태계라고 그러죠. 창업 생태계를 또다시 악화를 시키는 게 돼요. 조그마한 어항에 물고기가 예를 들어서 한 2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마리가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죽지 않았을 때는 생기지 않았을 뭐가 생기냐면 오염이 생겨요. 오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염이 생기면은 또 다른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관한 거는 자 생태계 얘기까지만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물고기론을 다시 들고 나가보죠. 어항의 물고기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창업에 관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이게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만의 또 다른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창업에 대해서는 되게 외국을 막 잠깐 얘기는 하는데 이런 제가 얘기했죠. 연구 관련해서 할 때 뭐 창업 의욕, 무슨 성공, 성과 이런 대한 내용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창업에 관련돼서 한다 하더라도 뭘 들고 오는 거죠? 창업은 한 가지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받는다. 얘기를 제가 두째 시간 했었고요. 또 창업 관련 논문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창업 관련되는 성공이나 성과는 한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영향을 받는 이런 것도 하나의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창업에 관한 숫자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가 20마리만 살 수 있는 어항 속에 물고기가 40마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가기 생존하기에는 환경이 더 악화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특정한 제한된 어항 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 학기도 얘기했는데 특정한 온도와 조건 내에서 공기의 숫자는 일정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요. 그죠? 만약에 동일한 100 입방제곱미터 내에 공기가 10,000개가 들어가 있다. 만약 18도 온도에서. 만약 온도를 높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더 활발해지니까 더 빠져나가니까 숫자는 줄어들 거고. 그죠? 또는 만약 공기를 낮추면 어떻게 되고 밀집도가 더 낮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기의 그 개체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거라면 뭐가 될까요? 정해진 공간 내에 입체立方미터의 조그마한 박스 내에 공기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뭐에 따라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기압이 일정하다면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줄어들고 온도가 낮아지면 더 숫자가 압축되니까 더 늘어나겠죠. 이 이론을 만약에 창업 관련돼서 들고 온다면 숫자와 이거는 창업이든 아니면 마케팅의 그 경쟁자 숫자하는 거예요. 통신회사가 만약 한국에 3개인데 통신회사가 만약 한국에 30개면 어떻게 될 거냐? 30개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와 통신 스프라이어 업체에서 통신 공급업체 간에서 어떻게 될까요? 숫자 이렇게 3개일 경우에는 거의 독과점이잖아요. 한 3개 업체가 알아서 자기들끼리 가격을 얘기해가지고 아무리 싸게 쓰더라도 한 4만 원 쓰게 만드는 거죠. 30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가가 10,000원이라면 거의 10,000원으로 내려가서 10,000원 이하가 내려올 수 있어요. 혜택을 누가 받는 거죠?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혜택은 자기들이 다 보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혜택을 누가 보는 거죠? 소비자들이 다 보는 거죠. 이건 무슨 법칙인 거죠? 제가 얘기한 이런 동일한 공간 내에서 개체수가 많았을 경우에 경쟁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마켓 시어는 어떻게 되느냐 등등의 물리학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리서치 퀘스천을 설명을 해도 돼요. 또는
제가 얘기했듯이 딜루션 이론, 오염 이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한국에 내에 창업을 지지하는 동기,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한 만약 숫자가 한 65점쯤 돼요. 창업 실패가 계속 늘어나요, 수년간. 그럼 어떻게 될까요? 65가 아니라 점점점 들어가지고 거의 안 하려고 하는. 또 거꾸로 알리바바 같이 마이민의 창업이 성공했다 그럴 때면은 일본이라든지 한국에 만약에 뭐 김종류 같은 네이버 같은 게 계속해서 성공을 하더라. 나도 창업하면 성공을 있겠다라는 확신들이 많이 이게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5가 아니라 75, 85, 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 관련 논문이든 마케팅 관련 논문이든 계속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론만 가지고 자꾸 설명할 게 아니라 그런 간접적인 또는 직접적인 또 물리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아니면 일반 생태계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모형도 단단해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너 이게 왜 논문 왜 썼어? 네 논문을 지지하는 근거는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런 근거들을 선행 연구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앞뒤 관계, 인과관계에 되는 논문들도 제시하거나 이론들을 제시하거나 물리학적 이론들을 제시하거나 사회과학적 이론들을 제시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연구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업으로 돌아가면은 창업에 관한 동기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자아실현하는 동기 이런 쪽이 창업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창업의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생계형 창업이 굉장히 많더라.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것은 열악한 가운데서 창업을 한다는 거고 아이템도 준비도 안 되고 자금도 준비도 안 되고 특히 자금도 준비 안 돼 있는 데다가 그나마도 거의 무한 책임을 지는 자기 보정 실패했을 때는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이러한 형태의 창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창업의 실패율은 3년 뒤에 65%가 거의 망하는 것은 글로벌 황금률이에요. 그 65%는 5년 뒤에는 80%가 망해요. 네. 망했을 때 책임들을 대부분 우리나라는 본인들이 직접 지는 구조. 본인들이 직접 진다는 것은 실패 이후에 무한 책임을 지는 거,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실패 이후에 부채까지도 계속 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시 창업 동기에 보면은 창업 동기를 다시 오염시킨다. 악순환을 시킨다는 거죠. 창업의 촉진, 제가 이제 PPT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올려드렸는데 PPT 자료도 보면은 뭐 1장, 2장 쭉 3장 읽어 나가다 보면은 창업 촉진 요인과 창업 저해 요인이 있어요. 창업 저해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국의 사회적 인식들, 창업의 부정적인 인식들, 높은 실패율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으로 들어갈게요. 창업 아이템에 관해서 좀 더 창업 아이템과 창업가가 좀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자, 창업가와 창업 아이템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자, 우선 창업을 하게 되는 원인들은 어떤 때 기회가 많이 나오냐면요. 세계 부자들 애들 쭉 나열되는 것 중에서도 그 아웃라이어 사이에 보면 중간에 세계 부자들이 나와요. 그 부자들이 엄청나게 나왔던 그 기회가 생기는 것도 미국에서도 엄청난 기회가 생긴다는데도 1800년대 미국 내에서 1800년대죠. 1800년대 후반에 결국에는 뭐예요? 미국 자체가 철도가 또 발달이 되면서 그다음에 미국 자체 내가 산업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공장들과 또 철도 산업들과 이런 등등이 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발견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발달이 안 됐으면 빌 게이츠가 있었을까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으면 아마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없었으면 컴퓨터가 없고 인터넷이 없으면 빌 게이츠도 없고 스티브 잡스도 없고 애플도 없고 아마존도 없고
심지어는 중국의 알리바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AI라든지 등등이 발견되면서 또는 컴퓨터가 발견이 되면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통신이 발달하면서 글로벌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이건 뭐예요? 기술적인 발견이죠.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서 수출 자체도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죠? 뭐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달이 걸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항공 기술이라든지 물적 이동이라든지 정보 이동이라든지 심지어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잠을 못 자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밤낮으로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자요? 테슬라 때문에 못 자고, 그죠? 얼마 전에 테슬라가 발표를 한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또 수만 명이 또 잠을 안 자고 도대체 무슨 기술을 발달하나. 그래서 발표한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한 20%또 폭락을 했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그나마 그게 괜찮으네 해가지고 다시 엄청나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어느 나라 기술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라는 기술.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글로벌 통신이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고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주식뿐만 아니라 달러, 심지어 기업, 선물, 인덱스, 옵션, 수많은 것들을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산업 쪽에서 발달되는 물리적 기술. 그리고 지난번에 공진화가 되려면은 공진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진화. 뭔가 진화가 되려면은 물리적 기술하고 사회적 기술이 한꺼번에 발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물리적 기술은 뭐 제가 얘기했듯이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거죠. 사회적 기술이라는 건 뭐죠? 주식이라든지 금융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이게 또 정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발달이 돼야 이게 공진화되는 코이볼루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기회가 생기는 왜 기회가 생기나? 첫 번째는 기술 발견이에요. 기술 발견 또 기술의 진전. 지금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테슬라 같은 게 나옴에 따라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엄청나게 지각 변동을 일으켰어요. 자동차 하면 1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어디냐? 뭐 두말할 것 없이 도요다였어요. 그 전에는 어디였느냐? 최초에는 포드, 그 다음에 GM 이런 회사였어요. 포드,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는 벤츠, 뭐 BMW 이런 회사였고, 최근에는 테슬라라는 한 회사 때문에 기존의 수십 개 내연기관, 기름을 떼서 구동을 하는 많은 회사들이 골치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마저도 이제 뭔가 연구를 하려고 그러고. 거기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부품 회사가 LG라는 회사는 사실은 반도체도 하고 전자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것저것 배로를 못 남겼어요. 최근에 LG라는 회사가 다 딱 하나 쪽에서 글로벌 리딩을 하고 있어요. 전지에 전지, 2차 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지사에서 이게 세계 1위예요. 세계 마켓 시장을 한 25%에서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향후 3년치가 주문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큰 산업적으로는 마찬가지고 만약에 기술 발견이 됐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제가 가장 많은 놀이를 했던 때가 저 때는 제가 가장 많이 놀이랍시고 할 수 있는 그나마 시간은 만화방에서 만화방. 최근에는 만화방을 가보려 하더라도 만화방이 없어요. 왜 만화방이 없어요? 만화방을 가려도 만화방이 없어요. 왜 만화방이 없나 봤더니 전부 다 인터넷 만화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만화방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이게 만화방이 없어지고 새로운 만화방이 나온 이유는 뭐냐? 기술의 발견이에요. 자, 옛날에는 고우영이라든지 뭐 이런 만화가의 대가들이 있어요. 그 만화가 밑에는 한 2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기술 배워가지고 나라 만화가 하겠어. 그래서 고우영이가 기본적인 몇 개를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밑에 견습생이라고 하는 이 학생들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200, 300명이
그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내가지고 싹 시리즈로 이어가지고 만화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관한 기술들이 앱 만화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몇몇 만화가도 있고 뭐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 기안 84 이런 친구 그 친구 나도 만화는 본 적은 별로 없는데 아마 복학생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화를 그래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연간 한 뭐 30억, 50억 뭐 어떤 만화가 친구는 100억 가까이 벌어들이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예요? 그 친구가 혼자서 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같은 경우도 인터넷 교육을 하는 수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 스카우트비만 얼마 전에 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A라는 그 교육하는 공무원 교육하는 그런 뭐 사회 과목 무슨 뭐 수학 과목 물리 과목 하는 A라는 친구가 필요한 회사로 옮겨갔어요. 스카우트비만 특급 연예인 스카우트비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뭐 특급 연예인이다 김태희다 무슨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전지현이다 이 사람도 옮겨가면은 뭐 10억, 20억, 30억 이러거든요. 이 친구들 옮겨가는 개런티가 100억, 200억이에요. 사인했는데 100억. 1년 연봉이 50억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결국 이 친구가 강의하는 게 원래는 강의를 한다 그런 거예요. 교실에 앉아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이 강의가 어디로 가요? 거의 녹화돼가지고 전국에 뿌려져요. 그리고 그 다운로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재독록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렇게 학원 시장도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술의 발견. 그래서 가장 많은 것들이 기술의 발견. 기술이 발견됨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하는 거죠. 이 새로운 아이템을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거기에 맞는 사업가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기안84다. 이 친구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만화를 그리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뭘 깔아주는 거예요? 앱이라는 인터넷이라는 거. 깔아주니까 뭐예요? 얘가 연재하는 만화를 수만 명이 찾아볼 수 있는 거. 거기에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는 얘가 수만 명이 깔아지면 뭐 이걸 유료화한다는 거죠. 유료화한다는 거죠. 가입할 때가 얼마. 한 컷 볼 때 얼마. 그럼 여기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이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이 발견됨에 따라서 수많은 창업가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는 거죠. 그 반면에 기존에 관련 기술들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불황관 기술자예요. 근데 불황관은 더 이상 없어요. 텔레비전을 만드는데 불황관을 안 쓴다니까요. 노키아가 주로 했던 옛날에 구형 핸드폰, 스마트폰 말고요. 구형 핸드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이 기술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의 대부분이 안 쓰이고 새로운 기술이 쓰여요. 그럼 기존의 노키아식, 옛날에 삼성전자 핸드폰, 폴드식 핸드폰에 들어가는 기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기술자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꼬마 때 자취를 하다가 중독이 됐던 적이 있어요. 어디에 중독이 됐느냐? 연탄가스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해롱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특별하게 이제 연탄가스를 먹었을 때 시골에서는 특별한데 제가 사는 읍내 동네에서는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었어요. 회복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할게요.